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심신치유학 박사이자 그리고 뇌과학 박사를 수료한 김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우리 아이브레인 웨이브에서 뉴로피드백 훈련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로피드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계속 하는 것보다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주자. 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된 집중력의 비밀, 아이브레인 웨이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로피드백 훈련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시간 동안 책 앞에 앉혀놨는데 한 10분도 집중 못하는 것 같고, 앉혀놓으면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자꾸 작은 일에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애도 분명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분명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학생도 부모님도. 이건 아이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뇌가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 그러면 이 뇌가 집중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수영은요, 처음에 어려운데 배우면 잘해요. 피아노도 당연히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배우면 잘해요. 뭐 잘한다는 건 그냥 어떻게든 능숙해진다는 겁니다. 영어도 안 해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안 배우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 대한 집중 방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혹은 배우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요? 네, 배울 수 있습니다. 뇌는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예를 들자면, 수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움이 너무 앞서요. 그런데 반복하고 그 물에 들어가서 좀 친숙해지면 기술도 배우기도 하고요. 그쵸? 익숙해지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면서 점점 자유롭게 헤엄을 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처럼 뇌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여러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신경 가소성을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해낸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신경 가소성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바로 이 뇌파를 통해서 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뉴로피드백 훈련이 바로 이 뇌파를 이용해서 그러한 길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뇌파는요, 여러분, 우리 뇌가 신경을 서로 전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정보죠. 정보도 전달받고 무언가 배우고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적 분비를 통한 뇌가 변하는 거예요. 화학적 분비라고 하면 호르몬이겠죠. 기분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혹은 어른들로 치면은 뭐 갱년기나 청소년기에 많이 나오는 아니면 뭐 중독 시 나오는 도파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이나 이 성격 정서적인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전기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신호들이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해요. 어떠한 정보들을 주고 받으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기적 신호로 인해서 뇌에서 막 서로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그 기기를 머리에 부착을 한 상태에서 뇌파를 바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통해서 이 친구가 지금 집중력이 좋네, 나쁘네, 스트레스가 높네, 뭐 두뇌가 좀 피로하네, 뭐 좌우뇌 균형이 어떻게 알맞네, 맞지 않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는요, 마치 이제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계속, 너무너무너무 빠르게 계속 달려서
엔진이 과열됐는지 아니면 너무 힘이 빠져. 나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 라든지 무기력한 상태 이런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한 뇌파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델타파부터 하이 베타파까지, 이 뇌 상태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뇌파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뇌파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이러한 뇌파를 직접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해 보면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데탈파나 세타파, 지금 이 위쪽에 주파수가 0.5에서 4Hz 정도가 깨어있을 때는 나오면 안 되는 뇌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어있을 때 이런 뇌파가 나와요. 그럼 뇌가 상당히 지쳤다고 보는 거고요. 또,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애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SMR, 12에서 15Hz 정도의 뇌파가 발생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우리 학생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의 뇌파를 통한 뇌 기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뉴로 피드백은 도대체 뭐냐? 뉴로 피드백은요, 뇌를 위한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우리 아까 뇌파를 통해서 나의 뇌 건강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뇌 건강으로 어떻게 내가 좀 부족한 면을 혹은 좀 강화시키고 싶은 면을 혹은 안정시키고 싶은 면을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뇌를 위한 거울? 그럼 뇌를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좀 쉽게 말하자면 거울을 보면서 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어? 나 오른쪽을 더 들어야 될 것 같네? 뭐, 아니면 뭐, 골반을 왼쪽으로 더 회전시켜야 될 것 같네? 라고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본다는 거.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우선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뇌파 신호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니까 개선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때요? 춤을 춘다고 생각하면 춤이 늘어나 있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의 뇌파를 확인을 하면서요, 게임식으로 아이들에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가장 쉽고 재밌게 하는 게 게임이라서 보상 시스템이 주어져요. 아까 신경가소성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계속 어떤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혹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머리에 극을 붙이고 이제 화면을 통해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는데 게임이지만 만약에 아까 봤던 SMR 혹시 기억하시나요? 집중할 때 나오는 그 뇌파가 어,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발생을 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SMR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리나 화면의 움직임, 시각이나 청각을 통한 보상을 주어줘요.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럼 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 소리나 화면이 움직이네? 라고 스스로 그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앉아있는 학생이나 혹은 회원이 노력하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계속 길을 만들게 되고요. 이 길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회로가 강화되고 집중하는 길을 알게 돼서 신경회로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강화되는 거죠. 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뭐 주사요법도 아니고요. 그쵸? 뭐 엑스레이처럼 무언가 투과시켜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자극 없이 뇌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훈련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뇌파를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몇 개 띄워봤는데요. 이 과학적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 ADHD로는 뭐 거의 이 제가 알고 있는 비침습적인 훈련법 중엔 최고라고 해요. 게다가 논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뇌가소성이라고 아까 신경가소성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약물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뇌파 발생을 보여준 그래프예요.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을 한번 보면요. 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스트레스 없이 스스로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학부모님들이 보게 될 변화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요. 1시간 앉아 있었는데 10분밖에 집중 못하던 아이가요. 말려야 될 정도로 집중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산만함이 줄어들어요. 저는 이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만한 것과 집중도가 굉장히 개선됐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막 계속 불안정한 래퍼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고, 어느 날 또 툭 올라가고, 이러면 정서적으로 뇌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뇌가 불안하니까 정서도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짜증이 좀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감소하고요.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또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없으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뭐 이게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포기하는 습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습성이 나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은요, 여러분,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한다고 뭐 확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요, 이게 몸이 스스로 머리 두통이 좀 오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를 안 하던 것들이 서로 막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좀 뇌 혈류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지나게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학습 태도가 좋아지고 점점 신경망이 강화돼서 효과가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요, 이제 좀 평생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습득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최소 3에서 6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1년 이상 훈련을 꾸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6개월만 하고 그만둔다기보다는 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좋다. 이미 한 10년 전부터는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이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흔치 않고 엄청 비쌌습니다. 근데 많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강남에서는 10년 전부터 서울대, 의대, 뭐 이런 입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미 입시학원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때 상당히 비쌌다고 해요. 자, 안정성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근데 잠깐 말씀드렸던 부작용 같은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약간 두통이 있을 수는 있다. 혹은 내가 불안정한 감정을 못 알아채다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꾸준히 하다 보면 스스로 그것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로피드백은요, 그러니까 FDA,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이라는 곳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훈련 방법이고요. 의료기기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클리닉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3개월 후에 학부모가 체감한 거 집중력이 올라갔다고 이제 체감을 한 게 87%.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제 한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스스로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고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5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이제 약간 ADHD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었는데, 5분이 뭐예요? 한 3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40분 동안 같은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자극을 받고 뇌가 그 연결을 통해서 그 길을 찾다 보니까 스스로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하더라. 앉아있는 시간이 우선 늘어났다. 자,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뉴로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브레인 웨이브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아까 뇌는 배우면 배울수록 그 길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그 첫 번째와 우리가 집중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집중할 때 나오는 그 뇌파를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뉴로피드백이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학습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오셔서 체험도 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